비가 내리는 쓸쓸한 저녁이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한 분이 호텔 입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김옥분 할머니. 평소라면 바로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너무 지쳐서 하룻밤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은 절대 이런 고급스러운 호텔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왜 이리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시블리 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휴, 나이가 드니 하루만 봉사해도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김옥분 할머니의 외투는 낡고 초라했어요. 오랜 세월 입어온 티가 역력했죠. 게다가 오늘 봉사활동 중에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다가 국물을 쏟는 바람에 옷에 얼룩이 지고 냄새마저 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만큼 피곤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호텔 현관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들어와 본 것이 얼마만인지. 김옥분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고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죠. 저기요. 방 하나 하룻밤만 묵고 싶은데요. 김옥분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평소에도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은 김옥분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며 키득거렸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빈 방이 없네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체크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빈 방이 없을 리가 없었죠. 김옥분 할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예약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곤해서.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직원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김옥분 할머니는 자신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의식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몰려왔죠. 저희 호텔은 그런 고객님 같은 분들이 묵는 곳이 아니에요. 근처에 여관이나 모텔을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요양원 쪽이. 그 말에 김옥분 할머니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냄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시선이 너무나 아팠죠.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무언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냥 하룻밤 자고 싶을 뿐인데 돈은 충분히 있어요. 그 순간 프론트 데스크 뒤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매니저였죠. 그는 명찰에 박정우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매니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정우 매니저는 김옥분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호텔의 엄격한 이미지를 해치는 고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박정우는 이 호텔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수준 미달의 고객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와 호텔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특급 호텔로서 일정 수준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는 코를 한번 찡긋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신체 위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김옥분 할머니는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75평생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죠.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옷에 국물을 조금 흘렸을 뿐이에요. 방만 주신다면 바로 샤워하고
박정우는 할머니의 말을 자르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사활동이요? 호텔이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돈이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 호텔 방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룻밤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어요. 김옥분 할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신용카드를 내밀었죠. 돈은 충분해요. 그냥 하룻밤만 묵고 싶을 뿐인데. 그러자 박정우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돈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미 상황을 키워버린 그로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게다가 주변 손님들의 시선까지 있으니 더더욱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했죠. 카드가 있으시다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손님들의 편안함을 중요시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박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하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편을 들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김옥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기에 이런 식의 대우는 더욱 가슴 아팠죠. 박정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정 그러시면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네요. 경비원이 다가오자 김옥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하지만 더 이상의 모욕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됐어요. 나갈게요. 김옥분 할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바깥에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죠. 그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그녀는 전체 상황을 목격했고 몰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죠. 여성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녹화본을 저장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는 밤, 김옥분 할머니는 쓸쓸히 호텔을 떠나 근처 작은 여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다음 날 어떤 태풍을 불러일으킬지를. 아침 8시,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장엄했지만 김준호 회장은 그런 풍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호텔 체인 골든 스테이의 회장으로서 그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새로운 호텔 인수권에 관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다음 분기에는 제주도 지점 확장을 통해 매출을 20%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 담당 이사의 설명에 김준호 회장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수치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요? 제주도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준호 회장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업계에서 유명했죠. 그는 항상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재무이사가 말을 더듬는 순간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 중 전화는 무시했겠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김영미 비서. 그의 개인 비서는 절대로 중요한 회의 중에 전화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관련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김영미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어머님께서 저희 플래그십 호텔에 방문하셨다가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김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옥분 여사는 75의 나이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지내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왜 자신의 호텔에 갔는지,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김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제 양로원 봉사활동을 마치시고 피곤하셔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셨는데 김영민은 말을 이어갔어요. 직원들이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김준호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뇌리에 불현듯 어머니의 봉사활동 습관이 떠올랐어요. 김옥분 여사는 봉사활동을 할 때면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과 동등하게 어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호텔에 갔다가 내쫓겼다고? 누가? 어떻게?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제 로비에 있던 한 고객이 그 상황을 녹화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골든 스테이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준호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CCTV 영상 바로 확보해서 내 사무실로 보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연락해서 지금 어디 계신지 확인해. 내가 직접 모시러 가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김준호는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모든 임원들이 그의 표정 변화를 느끼고 긴장한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플래그십 호텔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오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아무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 못했어요. 김준호 회장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분노의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보낸 이메일에는 CCTV 영상과 SNS에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켜쥐는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준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박정우 매니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죠. 오늘 이 호텔 싹 다 갈아엎는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김준호 회장은 넓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의 날카로움을 넘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방금 본 SNS 영상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건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찍은 짧은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김준호는 호텔 전체 CCTV 영상을 요청했고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는 참이었어요. 회장님, CCTV 영상 모두 준비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의 로비 영상입니다. 비서의 말에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호텔 로비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분위기에 만족감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7시 15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분명 어머니였죠. 평소 봉사활동 때 입는 그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김준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옥분 할머니는 천천히 프론트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프론트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직원의 비웃는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김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꽉 물었어요. 이 자식들이.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박정우 매니저가 등장하여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모습, 주변 고객들이 웃으며 쳐다보는 장면, 그리고 결국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쫓겨나는 어머니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박정우 매니저가 어머니가 나간 후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너무 세게 쥐어 결국 그것이 부러졌고 잉크가 그의 손을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줘.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서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의 반응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몇몇은 노골적으로 웃거나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김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주민에서 어머니 표정 좀 보여줘. 비서가 마우스를 조작하자 김옥분 할머니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어요. 그 순간 김준호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한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것도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깊은 상처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강인한 어머니였어요. 김옥분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서 낯선 이들의 모욕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김준호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플래그십 호텔 모든 임원진과 해당 직원들 전원 소집해. 1시간 안에 모두 호텔 로비에 모이라고 해. 김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그의 평소 모습을 아는 비서실장은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마자 김준호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을 빠져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비에 젖은 초라한 뒷모습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돈된 슈트 차림이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평상복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회장이 아닌 아들로서 어머니를 찾아갈 참이었죠. 김비서, 차 준비해. 어머니 댁으로 갈 거야.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지난밤 어머니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호텔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김준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 호텔을 완전히 뒤엎을 것이라고. 이른 오전 호텔 플래그십점 로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체크아웃하는 고객들로 분주해야 하는데 오늘은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집합해 있었죠. 프론트 데스크 직원부터 객실 청소부, 주방장까지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왜 갑자기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다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전 직원을 소집한 건 처음이야. 오전 10시 정각 호텔 정문이 열리고 김준호 회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그의 뒤로는 몇몇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지만 김준호는 그들의 인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섰어요. 어제 우리 호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김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몇몇 특히 전날 저녁 근무했던 직원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죠. 아무도 말이 없군요. 김준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 하나를 누르자 호텔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어제 저녁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옥분 할머니가 호텔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프론트 직원이 비웃는 모습, 박정우 매니저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 쫓겨나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영상을 보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사건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우리 골든 스테이의 서비스입니까? 김준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죠. 저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냄새 나는 노숙자. 돈 없는 거지.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준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저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몇몇은 너무 놀라 숨을 헐떡였고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했죠. 특히 박정우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라고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습니다. 김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쉬러 왔던 것뿐인데 여러분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박정우 매니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가 어려 있었죠. 박정우 씨 15년 동안 이 호텔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박정우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어제는 정말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회장님 어머니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김준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박정우의 바로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손님이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김준호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호텔은 오늘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비스는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호텔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로비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김준호 회장은 잠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한 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한 여성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옥분 여사의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어제 내쫓은 할머니십니다. 네, 어머니, 김옥분 여사. 김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기보다는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골든 스테이의 공동 창업자셨습니다. 당시 남편인 내 아버지와 함께 이 호텔을 시작하셨죠. 첫 호텔이 문을 열던 날, 어머니는 손수 고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조는 항상 모든 고객은 왕이다였어요.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이 내쫓은 할머니가 바로 이 호텔 체인의 공동 창업자라니. 저마다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김준호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김옥분 여사가 여러 봉사활동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모든 경영을 내게 맡기시고 본인은 봉사활동에 전념하셨습니다. 매주 3번 양로원과 고아원을 다니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셨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온다고. 김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어제 내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잠시 쉬러 왔을 뿐인데 여러분은 그분을 냄새 난다는 이유로 내쫓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냄새가 나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른 것은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한 인간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여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박정우 매니저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와 김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김준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박정우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다른 모든 고객들이죠. 김준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호텔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 어머니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옷이 허름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분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고. 우리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시설이 아니라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김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이 사건을 계기로 호텔 전체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곳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김준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로비를 감싸는 가운데 김준호 회장은 인사팀 이사를 불렀어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온 인사팀 이사는 김준호의 표정을 보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이 자리에서 즉시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먼저 박정우 매니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정우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말에 박정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출금도 있고 15년을 바친 이 회사에서. 하지만 김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보다 어제 단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해고라는 최악의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고용 안정성으로 유명한 골든 스테이에서의 해고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어제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3명의 직원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죠. 여러분은 3개월 무급 정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봉사활동 시간은 매주 20시간입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어요. 해고보다는 나은 처분이었지만 3개월 무급 정직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의미했죠. 그리고 어제 로비에 있으면서 웃거나 수군거린 직원들은 모두 한 달 감봉과 함께 서비스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준호의 조치는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아무도 감히 말대꾸하지 못했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오늘부로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세요. 특히 모든 고객 존중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인사팀 이사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때 한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회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긴장된 분위기에서 감히 말을 꺼내다니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김준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 저녁 근무했었는데요. 그 할머니, 아니 회장님 어머님께서 쫓겨나실 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저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저도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김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영자입니다, 회장님. 김영자 씨, 당신은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직원이 더 많아져야 해요. 다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옳은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김준호는 다시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보다는 결연함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우리 호텔의 내규를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할 것, 외모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호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이 분명했죠. 남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박정우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퇴사 처리되어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호텔을 떠났어요. 15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그의 뒷모습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제 김옥분 할머니의 뒷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죠.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몇 분 동안의 잘못된 판단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죠. 남은 직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을 결코 잊지 마세요. 호텔 사업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내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가치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이제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그가 떠난 후에도 로비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김준호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한 채의 소박한 단독주택을 바라보았어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나 대저택이 아닌 평범한 주택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 억만장자의 어머니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죠.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김옥분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어제의 일을 겪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준호야, 웬일이니? 이 시간에? 김옥분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평소 회사 일로 바쁜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의아했죠. 어머니. 김준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 품에서 어제와 같은 냄새가 났지만 김준호에게는 그것이 가장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냄새였죠. 어린 시절부터 그를 감싸주던 어머니의 냄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김옥분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준호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김옥분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로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그저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김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해프닝이라뇨?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전부 봤어요. CCTV 영상으로요. 김옥분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호텔이 우리 호텔이더구나. 난 그냥 피곤해서 가까운 호텔에 들어간 거였는데 이런 소동이 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함과 약간의 미안함만이 묻어났죠.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 호텔에서 어머니께 그런 일이 있었다니. 김옥분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 직원들도. 난 그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
김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세요? 용서할 수 없어요. 김옥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난 평생을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단다. 그들이 날 판단한 것은 내 외모와 냄새였지. 내 본질이 아니었어. 그건 그들의 한계일 뿐이야. 김준호는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토록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처벌받아야 해요. 이미 조치를 취했어요. 김준호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전부 말씀드렸어요. 박정우 매니저의 해고와 다른 직원들의 징계 내용까지. 김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니? 특히 박정우라는 사람. 15년이나 일했다면서 가족도 있을 텐데. 어머니, 그래도 그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김옥분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어. 물론 교훈은 필요하지.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잖니. 김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너무 가혹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박정우 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만 그는 봉사활동과 재교육을 받아야 할 거예요. 김옥분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아들이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란다. 그때 김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왜 호텔에 가셨던 거예요? 김옥분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내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야 진심으로 그들과 교감할 수 있거든. 그리고 어제는 정말 피곤해서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야.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피곤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김옥분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김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그 비싼 곳? 난 지금 이 옷차림인데. 김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어떤 곳도 어머니를 환영할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으셨든 상관없이요. 진정한 품격은 옷차림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오는 거니까요. 김옥분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과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떤 이들은 김준호 회장과 그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더욱 정중하게 대했죠. 김옥분 할머니는 아들의 팔을 꼭 붙잡고 걸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